자, 오늘 같이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는 뭐 오늘 그 신세계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는 오를 게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다라고 봐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예, 딱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한 패턴을 한 4번 정도 반복을, 서너 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이 세 번째네요. 그런 형태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뉴스 발표와 함께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쩌면 뉴스가 발표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상승을 예측해도 될 만한 어떤 패턴이 이번에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신세계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 지금 신세계가 만든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뭐랑 비슷하냐면 아마존하고 모델이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에 대한 그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시장을 지배를 하려면 결국은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뭐 저는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마존은 유통회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물류센터를 가지고 그 물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마존의 지금 방법입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초기에 아마존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해서 그 추천 시스템과 함께 지역에 대한 판매 예측들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어떤 IT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물류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혹은 세계 전역에 물류센터를 깔고,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새벽 배송, 쿠팡이 새벽 배송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2박 3일 배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넓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로켓 배송은 될 것도 아니죠. 그 예측력하고 물류에 대한 지배력 자체는 사실상 뭐 쿠팡이 될 것도 아니죠. 쿠팡은 물론 물류 모델까지는 어느 정도 아마존을 따라갔다라고 보지만, 그 다음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강력한 물류와 IT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냐면 클라우드를 도입했어요. 클라우드를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AWS라고 저희가 부르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의 40% 정도를 아마존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가 구글 클라우드, GC라고 부르는 구글 클라우드일 정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생각보다는 원래 네이티브하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 IT 업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네이티브 IT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류가 단순히 결합되었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IT를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아마존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왜요? IT로 예측하고 그것을 물류로 실현했으니까요. 그죠?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어떻게 소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지 못하면 아마존과 같은 물류 시스템을 절대 구축할 수 없어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거의 카피한 시스템 형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물류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IT 베이스와 물류 시스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예측과 그리고 배송을 돌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IT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IT 베이스를 전체를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남는 부분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물류망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판매하고, 그것이 아마존의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는 그런 현재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세계는 사실 따라한다라고 보기에는 IT 시스템도 그리고 물류도 좀 더 약하죠. 그냥 단지 모델을 따라가는 것 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10조 이상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SK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울산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거의 크기가 3배입니다. 예. 물론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하고 연계돼서 그 작업들을 진행한다고 하고, 그 스타트업 자체가 뭐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회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면은 차치하고, 어쨌든 투자를 한다고 했죠. 10조 정도를 투자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신세계 INC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SDS도 아니고요, LG도 아니고요, 심지어 SK도 아니고요, 다른 회사도 아니고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는 사실상 뭐 저기를 중견 IT, 저도 이제 IT 업체에 되게 오래 있었으니까 중견 IT 업체에 든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이마트하고 신세계 프로젝트 이외에는 사실상 내놓을 만한 프로젝트가 별로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물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10조 규모의 전국 최대의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만한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 회장 수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 회장님이, 정 회장님이 하시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잘 됐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사실 유통 프로젝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미 2개의 플랫폼을 인수를 했지만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신통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기도.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이미 말을 하고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걔네가 캐파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심들은 듭니다. 아마 IT 쪽에서는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겠죠. 게다가 거기에 지금 신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버린 AI를 기반으로 한 그 데이터 어떤 센터의 서비스 허브를 거기에다 구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그 클라우드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모델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노리고서 SK나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혹은 현대자동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허브로서, 그러니까 서버린 AI의 허브로서 어떤 데이터 센터 역할을 차지하려고 여러 개의 투자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일 큰 규모로 발표한 게 바로 이 신세계의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의 수행사로서 신세계 INC가 부각을 받으면서 뉴스와 함께 떴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것이 스토리고, 그것이 오늘 나온 뉴스예요. 자, 그러면 차트 측면에서 어떨까요? 차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칙적인 테마를 반복하고 있다. 역시 대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한번 600주로 요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600주로 확대를 해봐도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한 건 2024년 12월에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6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굉장히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합니다. 이 추세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120% 정도 상승하고 40% 정도 꺼지고 다시 120% 상승하고 45% 꺼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최근 데이터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요, 여기 바닥이, 이게 바닥이에요. 최근 바닥입니다. 최근의 바닥은 여기서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아마 적당할 거예요. 그죠? 주봉 보셔도, 주봉을 보신다고 해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얼마쯤 되냐면 7,000원쯤 돼요. 그리고 나서 8,000원 정도 되네. 죄송해요. 3,000원, 4,000원, 2만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꺼졌다가 여기까지 꺼졌죠. 11,000원, 12,000원 수준까지 꺼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튑니다. 25,000원 선까지. 그랬다가 다시 또 바닥을 만들고 13,000원, 14,000원 선에서 만들었네.
그죠? 이렇게 만들고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사실상 이 앞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임들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고요. 신세계 안시로 움직였던 건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입니다. 1년 반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를 가는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일봉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오늘 한 400만 주? 네, 소소하죠. 소소하죠. 전체 주식수가 1300만 주고 거기 유통비율이 50%니까 600만 주 정도니까 한 반회 정도 했네요. 저 오늘 반회전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죠. 그런데 어떤 패턴 안 보이세요? 네, 정확하게 241선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트상에서 예견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차트상에서 예견되어 있고, 어쩌면 오늘의 뉴스를 예보라도 한 것처럼 얼마 전에 241선을 딱 닫고 요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1 근처에 왔다가 지지를 받은 적은 사실 정확하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내려오는 것 같다가도 241선 근처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가 두 번 정도 관찰이 됐었어요. 이 정도로 강력한 지지선이 없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시는 요 차트가 신세계 IC 전체 움직임의 차트라고 보셔도 뭐 크게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트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2024년 12월부터 차트를 보시는 것이 실제로 신세계 IC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차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의 차트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유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유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여기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낮아져야 되는데, 그죠? 조금 낮아져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대차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40% 떨어지고 45% 정도 정확하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랐죠. 이런 형태로 241선을 닫고 상승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이번엔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뉴스. 실제로 이 신세계에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비용 자체가 10조기 때문에요. 신세계 INC의 작년 매출액, 재작년 매출액이죠. 작년 매출액을 따져봐도 한 6천억 정도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그 6천억 정도에 비하면 거의 뭐 15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이 한 회사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고 그것에 주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계열사 중에 신세계 INC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 INC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조금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을 이제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요번에 나왔던 거래량 자체가 되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전개될지 솔직히 저도 조금 조정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가놀이 하다가 잠깐 하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투자 소식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도 신세계 INC는 실제로 자본 총계가 4천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매년 6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300억이 400억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가총액이 3천억대예요. 그러니까 PER로도 10이 안 돼요. 그리고 PBR은 0.8 정도고요. 그리고 PSR도 0.6 정도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는 아직은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실제로 한 2천억대, 2,500억대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면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하우스 에이전시라는 면, 즉 그 신세계만의 IT를 하고 있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매출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기업에 좌우되는 면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투자 소식과 함께 요거는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한 1년 반 정도를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죠? 계속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241선을 따라서 저점을 높여가는 어떤 추세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예, 뭐 제가 다음 날을 당장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이력과 함께. 예. 신세계 씨는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와 함께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